내 몸에선 항상 생선 썩은 내가 났어요. 아무리 씻어도, 비누를 온몸에 문질러도 그 냄새는 절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4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저는 평생 사람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제 손을 잡으려 하면 슬쩍 피했어요.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코를 찡그리는 게 보였거든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사람 축에도 못 끼는 건가? 20살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제 삶은 생선 더미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도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납니다. 몸이 일어나질 않아요. 허리가 굳어서 돌처럼 무겁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발등뼈가 비명을 지릅니다. 변형된 뼈가 매일 아침 저를 반겨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이 고통과 함께 시작이구나. 어둠 속에서 옷을 입습니다. 42년 동안 입어온 낡은 작업복.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어서 이제 천이 너무 얇아졌어요. 겨울바람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새벽 공기가 폐를 찌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걸어야 합니다. 어시장까지 30분.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오늘은 비가 오려나? 오늘은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길에서 쓰러지면 누가 날 발견해 줄까? 어시장이 보입니다.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생선 경매하는 소리, 얼음 깨는 소리, 트럭 지나가는 소리. 저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을 부릅뜨고 생선을 봅니다. 어떤 게 신선한지 42년 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압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 비늘이 반짝이는 것, 바구니에 하나씩 담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점점 무거워집니다. 등이 휘고 무릎이 꺾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무게가 내 인생의 무게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아직 깜깜합니다.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요. 굽은 등, 무거운 바구니를 든 늙은 여자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어둡고 이렇게 그늘져 가는구나. 집에 도착하면 재빨리 생선을 손질합니다. 칼을 듭니다. 손이 떨려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을 쥐어야 합니다. 생선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비늘을 벗깁니다. 손가락 사이로 비늘이 파고듭니다. 날카로워요. 피가 나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파. 진짜 아파.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피가 나도 그냥 물에 헹구고 계속합니다. 비린내가 온 방 안에 가득 찹니다. 그 냄새가 제 피부에, 머리카락에, 옷에 스며듭니다. 씻어도 절대 안 지워지는 그 냄새. 새벽 5시. 생선 손질이 끝났습니다. 손을 봅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핏물이 배어 나와요.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끼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는 때. 속으로 생각했다. 이 손으로 누구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거울을 봅니다. 70이 넘은 제 얼굴이 보여요. 주름투성이 얼굴, 푹 꺼진 눈, 말라버린 입술.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손수레에 생선을 가득 싣습니다. 얼음도 챙기고 비닐도 챙기고 무게를 재봅니다. 20kg, 70이 넘은 할머니가 끌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걸 팔아야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갑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도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을. 목소리를 냅니다. 쉰 목소리지만 최대한 크게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폐가 약해져서 숨이 차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저는 그 빠른 세상 속에서 너무 느립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어떤 아줌마가 다가옵니다. 생선을 봅니다. 값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 손을 보고는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코를 찡그립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또 그 표정이구나. 생선만 사고 빨리 가버립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서늘합니다. 두 번째 마을로 갑니다. 해가 높이 올랐습니다. 땀이 납니다. 등을 타고 흐릅니다. 손수레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 마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발등이 부어올랐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제발 조금만 덜 아프게 해주세요.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네 번째 마을. 어떤 젊은 남자가 지나가다 말합니다.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제 냄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심장이 주저앉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역겨운 존재인가?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을로. 오후가 됐습니다. 생선이 조금 팔렸어요. 주머니를 만져봅니다. 얇은 지폐 몇 장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15,000원 정도 번 것 같네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앞이 아찔합니다. 현기증이 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앉을 수가 없어요. 앉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일은 누가 이 길을 걸을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저는 나갔거든요.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어요. 하지만 60 넘어 굽은 허리로 균형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늘이 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등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가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먹을 게 없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쓰러지면, 내가 멈추면 나는 끝이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일어났습니다.
손수레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려면 고개를 아주 많이 젖혀야 해요. 발등뼈도 그때부터 이상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뼈가 갈리는 느낌이 듭니다.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우면 허리가 더 아파서 앉아서 잤습니다. 42년 동안 제대로 누워 잔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인간의 삶인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건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 짐처럼 살았으니까 죽을 때만이라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면서 요즘은 하루 종일 팔아도 27,000원 정도 법니다. 10,000원 2장, 5,000원 1장, 1,000원짜리 몇 장. 이게 제 하루값입니다. 10시간 걸은 값,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의 값. 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싼 거였나. 그 돈으로 밥을 삽니다. 3,000원, 약을 삽니다. 5,000원, 버스비, 2,000원, 그리고 얼음값, 비닐값. 계산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1,000원이라도 떼어냅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저는 글을 몰랐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제 이름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버스를 타도 행선지를 못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잘못 탔습니다. 시장 간판도 못 읽었어요. 감으로만 다녔습니다. 영수증도 못 읽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속여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책을 읽고 싶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배우기로. 70이 넘은 나이지만 배우기로. 집에 돌아와서 신문을 폈습니다. 가, 나, 다 하나씩 따라 썼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글자구나. 이게 말이 되는구나. 매일 밤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1시간은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야간학교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5만원, 1,000원씩 모아서 1년 걸려서 모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됐습니다. 야간학교 첫날 떨렸습니다. 손이, 다리가, 온몸이 떨렸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학교에 다니다니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건가?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비슷한 나이대도 있었습니다. 모두 사연이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칠판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글자를 썼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정말 그럴까?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제게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제 손을 봤어요. 갈라진 손, 비늘이 박힌 손, 피가 밴 손.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하셨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42년이라고. 그 순간 갑자기 선생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우시는 거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비린내 나는 손을 피하지 않고 잡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 엄마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이 손이 너무 오래 혼자 아팠지 않았냐고. 도와주고 싶다고. 같이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봐줬거든요. 제 아픔을 아픔이라고 불러줬거든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사람이었어. 선생님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돈도 없고 폐를 끼칠 것 같아서.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지역사회나 정부에서 도움을 받으려 선생님이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들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도움들이 모아져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여러 기계로 검사를 하고 난 뒤 진료실에서 제 몸을 봤습니다. 허리를 봤습니다. 발을 봤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텼냐고. 보통 사람이면 이미 쓰러졌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도 아니었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 약 연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낫진 않지만 고통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42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버스 행선 지판, 인천역 부평역. 읽을 수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시장 간판, 정육점, 생선가게, 채소가게.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제 세상이 열렸습니다. 70년 동안 닫혀 있던 세상이 어느 날 손님이 쪽지를 줬어요. 전에는 그냥 버렸을 쪽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읽어봤어요. 할머니, 생선이 정말 맛있었어요. 늘 건강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줬는데 저는 그동안 못 읽고 버렸던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학교 게시판에 붙은 글도 읽었습니다. 배움에는 빠른 나이도 늦은 나이도 없다. 그 글이 제 가슴을 쳤어요. 맞아요. 저는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제대로 된 제 이름. 울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제 이름을 제대로 쓴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라도 쓸 수 있게 돼서 고마워서 울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작은 생선 가게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가게 앞에 제가 직접 쓴 간판을 걸고 싶다고. 어서 오세요 라고.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저는 손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여전히 아파요. 허리도 다리도 손도. 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어. 학교에서 배운 글자로 가격표를 만들었어요. 제 손글씨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글씨가 참 정성스럽다고. 가슴이 뛰었어요. 어제는 단골 손님이 편지를 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맛있는 생선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오늘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고통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엔딩 당신에게 3800 마이너스 4000.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혼자 걷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계신가요?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0이 넘어서야 글자를 배웠어요. 70이 넘어서야 누군가의 손을 잡았어요. 70이 넘어서야 제 고통이 고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늦은 건 없습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한,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한, 내일 새벽 3시 30분, 저는 또 일어날 겁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시장에 갈 겁니다. 손수레를 끌고 마을을 돌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 이야기가, 제 꿈이, 제 인생이. 속으로 생각했다. 언젠가는 내 간판을 걸 거야. 어서 오세요 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걸어보세요. 혼자 걷기 힘들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저처럼 비린내 나는 손이라도, 갈라진 손이라도 누군가는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걸을 겁니다. 당신도 걸어주세요. 이제는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